그대에게 꽂혔나봐요. 안녕하십니까. 최윤의 만사인통 최만통입니다. 오늘도 만사인통은 하루가 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합니다. 근데 그 신년사가 참 맹탕입니다. 자신이 4년 7개월 동안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들을 또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는 겁니다. 통합, 이게 지금 통합입니까? 나라는 진영에 따라, 이념에 따라 세대, 젊은이와 늙은이, 또 부자와 서민, 이렇게 편을 가다가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기 일부 직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 앞두고 이런 진영간들이면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도 통합을 이야기를 하네요. 한심한 사람입니다.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 잘 지키고 있습니까? 외교안보는 흔들리고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일본과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냥 중국에 고개를 숙이고 백두혈통이라는 김정은, 김여정에게는 굴신을 일삼아. 그러나 백화가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한반도 평화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미중 대결 구도 때문에 출렁이는 어느 때를 맞이할 겁니다. 문재인이라고는 한심한 자가 우리 외교 안보까지 이렇게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경제는 기업들이 그래도 분발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만 그게 문재인의 성과입니까? 기업들을 발목을 잡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인들이 국내와 국외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세일즈하고 돈을 벌 그런 결과일 뿐입니다. 문재인이 도와준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방을 놓았습니다. 중대재해법인이 안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법들, 노동의 사제, 그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야당의 후보마저 동의를 하는 표를 의식하는 그런 표풀리즘, 한 표, 두 표 할 때 그 표풀리즘을 이재명이가 하는 것은 그자야 원래 그런 자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마저도 그런 노동의 사제 같은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지 않고 도입을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그분은 고 조영래 변호사와 함께 고 전태희 열사의 분신 때 대학생 친구가 없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산화한 전태희의 장례를 치러주며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분이 그러더군요. 최근 저와 인터뷰에서 왜 정부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만 노동계 대표로 인정하느냐, 최저임금 또는 노사정위원회 이런 데서 진정한 노동계 대표를 불러드리라고 촉구를 하더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신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만 정말 맨탕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얼마나 내용이 없고 자기가 하나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임기 불과 5개월 남겨놓고 대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 오늘 신년 여론조사를 또 발표했습니다. 한 10% 가깝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 동아일보도 그걸 보도를 했네요. 동아일보 한 10%, 이재명 39.9%, 윤석열 30.1%,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중앙일보가 아마 또 보도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39.4 대 29.9, 2030, 2030. 윤석열 후보가 참 말실수도 하고 또 이대남들에게 거부감이 강한 이수정, 신지혜 이런 약간 극성 페미니스트들을 영입한 탓이기도 하고 또 이준석 투정 부리는 알라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그 전에 투정 부리듯이 선대위를 뛰쳐나가는 행동, 이런 망동들 때문에 복합적으로 원인이 작용해서 윤석열이 한 10% 뒤지고 있습니다.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 한 두 달 전에 10% 앞섰던 거니 거의 20%가 뒤바뀌었습니다. 하나에 10% 사라지고 하나는 10%를 받아먹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서 떠난 표들을 상당 부분 저수지처럼 받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10% 넘는데도 나오고 지금 뭐 낮게는 8점 몇 프로고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철수가 없었다면 중원지대에 있는 많은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그런 식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에게서 떠난 표들을 저수지처럼 담아내고 있어서 오히려 설 전후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철석연대, 쇠, 철자, 돌석자 뭔가 단단하게 연대를 해서 극적인 단일화 드라마를 연출해낸다면 반드시 3월 9일 지금 62일 남았습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정권교체, 야통 정교, 야권이 통합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는 대업을 두 사람이 합작해 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자세를 낮춥니다. 저쪽 실수로 내가 레이스가 아니라 내가 득점한 게 아니라 저쪽의 실점 때문에 지금 한 10% 앞서고 있는데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능구링이같이 겸손한 척인지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건지 이재명을 절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경적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걸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진다는 손잡이 구비에 나오는지 어디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윤석열로 안철수보다 마찬가지 야통 정교라는 내일을 잊지 말고 또 경적하지 말고 이재명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동부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집단이 보이지 않게 이재명이 당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또 오늘 신년사를 맹탕 신년사를 한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힘은 없지만 비토오거나 누구는 안 되게 할 수 있는 권력기관,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세청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 그 다음에 정권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기관이 함부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권은 사전투표, 전자개표 이런 것들 맹점을 활용해 선거 부정까지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를 해야 합니다. 대명신지에 과연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선거 부정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있을지 모른다는 자세로 감시하고 눈을 부릅뜨야 합니다. 왜냐? 권력이 단맛을 본 양아치 운동권 세력들이 정권 재창출에 눈에 핏발을 씌우고 죽기 살기로 덤비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밥그릇을 지키려는 저들의 책동에 외일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수처 사태, 국회의원 88명인가 뒤를 캐고 언론인들 100수십 명, 야당 후보, 부인, 처제 이런 사람들을 통신조회까지 하는 이런 괴물 공수처, 귀태 공수처를 국민의힘은 제대로 이슈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일 때 이런 일이 터지더라면 아마 나라가 흔들리고 대통령이 하야하는 사태가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지금 공수처 사태가 박근혜 말기의 탄핵 사태, 탄핵 전야와 비교할 때 가벼운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권은 나라를 벼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체제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주필로 있는 자일보는 오늘 일면 속 대한민국을 지키자, 맹호의 기세로 대한민국을 지키자라는 이런 신년사를 최영재 편집장이 썼습니다. 이 체제 전복을 이 문재인 정권이 기도를 하고
벼랑 아래까지는 왔지만 아직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이재명의 정권 창출로 유사 독재, 인민민주주의, 과거의 인민민주주의와 같은 그런 폭력을 통한 것이 아니라 나치스트처럼 선거를 통해 합법을 가장해 차츰차츰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그리고 끝내는 연합전선전술로 적화를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를 직시를 하셔야 됩니다. 상권 분립은 파괴됐습니다. 지금 사법부, 헌법재판소, 검찰,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전횡으로 휘둘러 코드가 맞는 재판관, 대법관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지금 우리 사법실에는 땅이 떨어졌습니다. 코드 판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3권 분립의 파괴가 저는 가장 큰 문재인의 죄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합니다. 정치방역, 친중외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체제를 건지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대북굴조, 일일이 일가하기도 바쁩니다. 이런 한심한 정권이 심판을 받고 정권 교체가 돼도 마땅할 텐데 정권 재창출에 핏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을 10% 앞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그 표들을 안철수 후보가 받아 챙겨 아마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안철수 후보 표를 합산을 하면 거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좀 더 정신을 차리게 회초리를 제가 대신 제가 맡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힘을 내십시오. 이재명, 너 같은 자가 정권제 창출 되는 될 거 없다. 너는 대장동 게이트 자복하고 사퇴해라. 지금 유동규 구속수감 중이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유동규가 검찰이 압수수색 직전에 재판을 전화통화를 이재명의 신복인 이인자 복심이라고 하죠. 눈빛만 봐도 이재명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정진상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말로는 조율 중이라고 하면서도 눈치 보는 검찰이 소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와 7분 통화를 하고 또 그 직전에 이재명 부인 등등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은 일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만 최재경 변호사, 삼성의 고문 변호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또 통화를 했다고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너희들은 정권교실, 수사지휘한 김호수, 안배포부장, 이정식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수순에 붙은 부실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형사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거라 나쁜다. 이렇게 소극 수사를 하고 대선을 61일 남겨놓고 그동안 3개월여 동안 엉터리 부실 수사를 해서 압수수색도 미루다 이러니 질타가 쏟아질 때 할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최삼촌 묘 벌초하듯이 슬렁슬렁 압수수색을 해요. 이동규 휴대전화도 경찰이 CCTV로 잠시 들여다보고 찾아낸 것을 일주일 넘게 못 찾아내고 안 찾아내는 건지 못 찾아내는 건지 압수수색 갔던 검찰 수사관을 물리치고 혼자서 이동규가 2시간 이상 수사받는 코치를 해준 건지 이상한 짓을 하고 이런 수사팀의 이상한 행동들과 검찰 수뇌부의 엉터리 수사지휘, 축소수사 지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진상이 반드시 규명돼야 되고 형사책임도 물리죠. 공수처 김진욱
여진구 이들을 순회에 배치한 것은 이찬인가 하는 대한비협 회장입니다. 이자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공수처 역시 엉터리 수사, 그다음에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성, 정치 사찰성, 통신조회 이런 것들에 대해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신년사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 사죄를 했어야 될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맹탕 앵무새처럼 다시 대내고 임기는 착착 끝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무엇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저는 놔두고는 행태를 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표로 응징하고 심판해야 됩니다. 저 놔두고 눈은 커서 이래 착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중인격자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사죄나 반성을 하지 않고 그럴 수 있으면 대변인이 대변 사죄, 대변 사과를 하는, 대변이 큰 똥이라는 말인데 냄새가 나는 그릇 사과나 하고 구렁이 담는 거 하듯 핫바지 방구 새듯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꽁꽁 숨어서 제가 청타 거사라고 코를 저었듯이 타조가 뭔가 저기 쫓아오곤 하면 자기는 몸을 숨겼다고 생각하는데 모래밭에 머리만 집어넣고 몸은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꼬락서니가 영판 그렇습니다. 청와대 머리밭에 머리만 숨긴 타조. 그래서 청탁입니다. 청탁의사. 여러분, 나라의 앞날을 밝히면 체제 전복을 시도할지 모르는 저런 집단이 정권제에 장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3월 9일 62일 남았습니다. 제대로 투표를 해서 야통정교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석열과 안철수 두 후보도 야통정교의 대의를 잊지 말고 때가 되면 반드시 단일화에 합의를 하고 승자를 위해 패자는 진심을 다해 성심성의껏 선거운동을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윈윈하는 겁니다. 야통정교의 대업도 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앞날도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자일보에는 지지율 하락, 윤석열 반등회한 세 가지 빛을, 이런 칼럼을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로 있는 김성애가 썼습니다. 이 고언을 윤석열 후보는 단디 받아들이십시오. 간단합니다. 조국 사태 때 보여주었던 그런 공정과 엄정한 자세, 단호한 자세를, 원칙을 지킨 자세를 견지하라. 지금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참모 말 듣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는 그런 것을 당장 중단하고 추상 같은 자세, 원칙을 지키는 자세, 엄정 단호한 자세를 과거의 그 검찰총장 때의 그런 자세로 돌아가라. 그게 첫 번째 주문. 두 번째는 뭔가 메시지가 흐리멍텅해. 일관성과 일목요연하게 뭔가를 메시지를 내야 할 텐데 두루뭉술하고 물에 물 탄 듯하고 무슨 놈 82살 먹은 영감이 자기가 메시지를 총괄한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 당장 그 메시지의 일관성과 일목요연함을 지킬 수 있도록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윤석열은 어릴 때 유도도 하고 권투도 조금 해보고 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한다라고 내가 한 달 보름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타이밍을 모르고 사과도 지연사과를 하고, 지연된 정의가 아니지 지연된 사과도 사과가 아니라고 국민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타이밍을 알고 즉시 정치가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고 타이밍에 맞는 처신, 타이밍에 맞는 결단,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큰 정신이 될 수 있고 야통 정격의 대부도 완성할 수 있으니 안철수 후보의 단이라도 적시성 타이밍을 잊지 말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야통 정격 이 대업을 철석연대로 반드시 이뤄내 대한민국의 하나를 밝히기를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에게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